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알아야 될 거. 어제 나스닥 원웨이 상승, 코인들 반등, 골드 반등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무조건 중요한 건 금리 인하예요. 어제 올라간 나스닥이 올라간 요소 중에 뭐 물론 이제 구글 이따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그 뉴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폭발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 80% 넘게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3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어제 이제 또 연준의 후보였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까지도 지금 노동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12월 달 금리 인하 여전히 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의원이나 총재들이 발언을 했었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매파들이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비둘기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그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둘기파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셧다운 때문에 10월 달 데이터가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10시 반에 소매 판매 그리고 PPI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9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시 반 지표 발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뉴스를 잠깐 알려드리면, 일단 셧다운 때문에 10월 달 데이터가 공백 속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이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화면에 보이는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항상 우리가 대통령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임기 말이 되면 권력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레임덕이 오잖아요. 그건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파월에 그런 이제 영향력이나 레임덕이 옴으로 인해서 현재 이례적으로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총재들이나 이사들 의견들이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성장의 위험과 현재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장으로 이 43일 동안 셧다운이 되면서 두 달치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연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FOMC 위원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 집계한 정책 선호도를 보면 FOMC 전체 19명 중에서 동결 9명,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9명,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 6명, 그리고 불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 달 금리 인하 때 투표권이 있는 12명만 보게 되면 동결 5명, 인하 4명, 그리고 중립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연준의 이 시스템과 결정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 의해서 주도가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연준 이사 전원,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11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 순번에 따라서 투표하는 4명을 포함해서 12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면. 공개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오는 12월 9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충분한 지지 기반이 없어 동결할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비둘기파가 결집을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또한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 윌리엄스였죠.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추가할 수 있다, 여전하다라고 밝혔었고, 고용이 예상보다 약해서 위험이 증가했고, 반면 인플레이션은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다소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지지를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가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 점을 감안하면 12월 달 인하로 확실하게 기울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윌리엄스 총재 발언 이전에
30%에서 그 발언 직후에 70%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크리스토퍼 윌러, 지금 이제 또 차기 연준의장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그분까지도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연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3명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이 전체 투표 결과를 결정 지을 만큼 큰 무게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연준 내부에서도 파월 의장과 지금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그리고 이번에 어제 윌러 이사, 이렇게 3명이 강력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지금 무게가 기울어질지, 금리 동결이 될지 인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지금 금리 인하로 합류의 분위기를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12월 금리 인하를 거스르기 힘든 강력한 분위기가 현재 연준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야, 이게 참 신기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더군다나 이제 어제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그런데다가 오늘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총재까지도 금리 인하를 표명하면서 지금 오리무중, 그리고 매파와 비둘기들이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가 좀 많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원웨이 상승이 나왔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가 금값 일주일 내 최고 12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 81% 상승, 여기에 반응을 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안전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에요. 경제 상식. 그런데 이제 아마 어제 골드가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크게 상승을 한 이유가 연준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 뛰었기 때문에 현재 골드 가격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 제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이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 거예요, 구글 거. 이 구글에 있는 자회사 알파벳이 현재 엔비디아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 장에서 2% 급락을 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뭘 만듭니까? AI 칩을 만드는 회사죠. 인공지능 전용 칩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알파벳이라는 구글 자회사에서 이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개발한 AI 전용 칩이 엔비디아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소식 때문에 지금 보입니다. 소식이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칩으로 지금 전 세계 돈을 긁어 모은 회사인데, 지금 알파벳이 개발한 AI 전용 칩도 엔비디아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에 급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이제 메타라는 이제 또 기업이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이 메타가 구글의 AI 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2027년부터 메타는 데이터 센터에서 TPU라고 알려진 이 칩, 알파벳에서 만든 텐서 처리 유닛이라고 하는 TPU라는 칩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대안으로 지금 TPU라는 칩이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지금 구글은 최대 100만 개 칩을 엔트로픽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엔비디아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에 대한 장기적 도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칩들을 개발하는 걸 보면 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인데, 또 이제 미국 내 기업에서 또 이런 칩을 개발을 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칩들을 못 만들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단하고 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알파벳의 지금 현재 이 TPU라는 칩, 그리고 현재 지금 구글에서 개발한,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전 세계가 이 챗 GPT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구글이 개발한 AI 제미나이 3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좋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 최고 경영자 마크 베니오프가 오픈 AI의 챗 GPT를 버리고 구글의 새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다가 제미나이 3의 성능 개선이 미칠 정도다. 추론과 속도, 멀티모달에서 모두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베니오프는 지난 3년간 매일 챗GPT를 사용했으나 제미나이 3를 단 2시간 사용해 본 후 챗GPT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감탄사를 쏟아냈는데, 제미나이 3가 추론과 속도, 이미지, 동영상 모두 빠르고 선명하다며 마치 세계가 다시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마크 베니오프가 SNS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오프의 반응이 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100만이 넘는 클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구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알파벳도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 제미나이 3,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제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미나이 3가 오늘 재밌는 소식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2025년도 이 수능 시험을 챗 GPT랑 제미나이 3를 동시에 보게 해봤더니만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했나봐요. 제미나이 3가 월등히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3, 얘네들 지금 싸움도 굉장히 볼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에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오늘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과연 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AI 전쟁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글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또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인 칩을 개발했다고 해요.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AI 기업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 주가가 금리 인하 모멘텀과 구글, 테슬라로 인해서 다 같이 상승을 했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뉴스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나가도록 할게요.